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3주차 1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어, 3장 끌림과 설렘, 울림과 어울림의 대인관계 단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부분은 끌림과 설렘에 관해서 그리고 매력 DNA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또 시간이 된다면 두 얼굴의 법칙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는 대인관계에도 발전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매력의 단계로부터 끌림과 그 다음에 설렘과 울림과 어울림의 단계가 있다라고 큰 틀에서 파악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그러한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이 사진에서 보이는 인물들 많이 보신 분들이죠? 이분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시고, 이분은 오프라 원프리이시고, 이분은 거스 히딩크시고, 이분은 힐러리 클린턴이시죠.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죠. 이분들의 공통점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있고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성공한 사람들로 우리 인식 속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네 사람의 공통점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남들과 다른 그들만의 풍기는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SBS에서 인간의 매력에 대해서 방영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사람이 매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면서 이 네 분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자기만의 풍기고 있는 그런 매력을 뭐라고 명명했냐면요. 매력 DNA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은 매력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처럼 어, 매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데니얼 카너먼이라고 하는 교수는 이야기를 어떻게 했냐면요. 사람의 성공 여부는 능력도, 운도, 성실한 자도 아니다. 다시 말해서 호감이 있고 끌림이 있는 사람, 매력이 있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어떤 때는 운이 좋아서 어떤 때는 저 사람은 능력이 많아서 어떤 때는 저 사람은 참 성실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이 말이 우리에게 되게 과학적으로 들립니까? 이 말이 합리적인 걸로 들려집니까? 이 카너만 교수는 이 말은 사람들에게는 매력적이고 잘생긴 사람이 성격도 좋고 바람직한 행동 특성을 보인다고 생각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매력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또 우리도 성공을 어떻게 기준하는가라고 하는 의미가 다르겠지만 그래도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는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노력해서 되는 걸까? 안 되는 걸까? 이것도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끌림이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고 만약 매력 지수가 내가 만약에 낮은 사람이다. 처음에는 누가 매력을 느껴서 다가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떠나간다.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하는 사람을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저는 매력이 없나 봐요. 저는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호감할고 막 다가오는데 저랑 사귀어 보면 다 떠나요.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을 제가 보면서 그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거든요. 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책에서는
매력 지수가 낮은 사람이라면 매력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SBS에서 방영한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매력 DNA가 풍부한 이런 사람들은 두 얼굴의 법칙을 또 쓴다고 합니다. 또 그럼 두 얼굴의 법칙이 어떤 것인지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우리가 오늘 새롭게 안 용어가 뭐예요? 매력 DNA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용어를 알았는데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력 DNA에 대한 부분인데요. 철학자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 여러분 니체 철학자 모르는 분 없죠? 예, 독일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요 젊은 시절에 이런 말을 했는데요. 젊은 시절에 자신이 가야 할 무엇을 파악하고 방향을 잘 파악하고 그것에 전념하면 훨씬 현명하고 멋지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을까요? 멋지게 살고 싶어요. 멋지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멋지게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멋지게 살지 못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니체는 이렇게 말했어요. 철학자잖아요, 이분이. 많은 삶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고 생각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잘 파악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이라는 걸 무엇을 말하느냐면 자신이 관계할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관계할 것인지 이 방향을 잘 잡고 가는 사람은 결국은 멋지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 방향을 잘 정하지 못한 사람은 잘 살아가고 싶지만 왠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관계할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충실하게 자신의 인생을 지속적으로 관계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분을 니체는 이야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시간에도 우리가 배웠지만 대인 관계를 하면서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일지라도 아, 인간관계, 대인관계가 참 중요하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만나는 그 진실함, 태도가 사람에 대한 중요성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누가 다가오기만을 기다리고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고 또 다른 사람을 내가 먼저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또 그 사람하고 친화력을 가지고 관계를 지속하게 된다면 이 사람은 정말 성공하게 되고 또 이 사람은 관계에서 행복하게 되고 이런 관계를 잘 형성하면서 아주 멋지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방금 니체가 말한 것처럼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잘 파악한다라는 말은 자신이 관계를 가질 그 방향을 잘 정하고 충실한 자신의 인생이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서 자신만의 매력 세포를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만의 매력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꽃이 참 예쁘잖아요. 진달래도 피고 또 벚꽃도 피고 꽃이 참 예쁜데 진달래는 진달래의 색깔이 매력이 있고 벚꽃은 벚꽃의 매력이 있고 또 그쵸? 개나리는 개나리의 매력이 있잖아요. 서로가 시기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매력을 갖고 있잖아요. 사람도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만의 매력 세포를 발견하고 또 자신이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누군가가 발견해 주면서 자신만의 매력을 발견해 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잠시 제 얘기를 해보면 저는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얼굴을 보지 않고 이렇게 만나고 있지만 강의를 오랫동안 한 15년 정도 제가 강의를 했는데요. 강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피드백을 주셨어요. 교수님은 참 목소리가 매력적이에요. 되게 편하네요. 어디선가 한 번 들으면 그 목소리가 되게 인상적이라 기억하게 돼요. 이런 피드백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는 제 목소리가 이렇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었는데 이런 피드백을 들으면서 제 목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고 또 매력적으로 들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부터 제 자신이 더 편안하게 말하게 되고 또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잠깐의 제 얘기를 드렸지만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매력이 있는데 그걸 일찍 발견하는 사람도 있고 또 타인이 발견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매력을 발견하여서 그 매력이 자연스럽게 자기의 몸에 배고 삶에 녹아져서 이제 어우러지면서 더욱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더욱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면서 힘이 생기고 또 앞으로 나가게 되고 또 관계를 통해서 또 영역이 지경이 넓어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멋지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그 매력 DNA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남녀가 이렇게 끌리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이런 재미있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외모에 먼저 끌리고 여자는 성격에 먼저 끌린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여성들의 끌림에 대한 기준이 남성보다 좀 더 강하고 다양하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여성과 남성이 모두 공감하는 이성적 매력 포인트로는 어, 외모와 성격 중 어떤 것일까요? 사실은 여성과 남성은 공통적으로 끌리는 성격이 훨씬 더 매력적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35%가 외모와 재력에 끌리고 나머지 65%는 남자의 지적 매력과 성격적인 부분에 끌린다라고 이렇게 연구조사 결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3명 중에서 2명은 남자의 성격적 측면에 끌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사귐을 가지면서 진정으로 끌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매력 DNA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 매력 DNA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떤 매력 DNA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점검해보고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이제 두 얼굴의 법칙입니다. SBS에서 반영된 프로그램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매력 DNA가 풍부하면서도 성공한 리더들은 두 얼굴의 법칙을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얼굴의 법칙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두 얼굴의 법칙이 무엇인지 시작. 자신의 일에는 철두철미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요. 인간적인 관계에서는 다소 유머러스한 반전의 매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두 얼굴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자신의 일에 철두철미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돼요? 조금 어렵죠. 완벽해 보이고 막 실수를 용납할 것 같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열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자신의 일에 프로인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타인을 대할 때는 상당히 배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철두철미하고 완벽한 이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는 반전의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너무 이렇게 철두철미하고 완벽한 사람이 막 망가진 모습을 보이면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람에 대해서 반전의 매력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저 사람도 나랑 비슷한 사람이야 하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요? 되게 인간적인 네가 느껴지면서 가까워지는 느낌. 이런 것들을 여러분도 경험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에는 철두철미하지만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때로는 유머스럽고 또 반전의 매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두 얼굴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사진 자료에서 본 것처럼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여러분 누구죠?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도 보면 그분이 미국의 대통령이지만 연설을 할 때 저는 몇 번 그걸 느꼈는데 대중들 앞에서 이렇게 반전의 매력을 사용하고 또 몸짓 언어가 상당히 탁월하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매력을 주고 그래서 더 인기를 얻게 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매력적으로 끌리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되고 싶다면 어떤 부분을 노력해야 될까요?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를 파악하고 자신만의 매력을 발견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끌림의 법칙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끌리게 하라라고 하는 것에서 끌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탐색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매력 DNA를 갖고 있는지, 나는 두 얼굴의 법칙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이거를 먼저 점검하고 또 탐색해봐서 내가 노력할 것이 무엇이고 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아는 나와 또 내가 모르고 있는 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조엘리의 마음의 창문처럼 내가 아는 모든 것이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모르고 있는 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 모르는 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서 나만의 매력을 더 발산해가고 그래서 이 반전의 매력을 가지고 일에는 철두철미하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유머러스한 반전의 매력을 가지고 관계를 할 수 있다면 누군가로부터 끌림을 더 많이 성장시킬 수 있고 더 멋진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훈습해 가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게 끌림의 법칙에 관한 속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첫 만남을 시작으로 끌리고 설레이고 울림의 지속적 관계를 형성하고 또 어울림의 관계로 이어지는 이런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신만의 매력 세포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첫 만남에서 누군가로부터 끌리게 된다는 거죠. 끌린다는 게 뭐예요? 서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끌림이 설레임으로 작용하고 또 설렘은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서로에게 울림이 되고 또 이런 울림이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어울리는 케미가 끝내줘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두 사람은 참 잘 어울려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런 어울림의 관계까지 형성하는 그런 만남을 형성해 가서 서로 만남에서 사랑으로 이어지고 또 좋은 관계로 이어지는 그런 관계가 형성된다면 우리 모두가 대인관계에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가지고 계시다면 55페이지를 펴보시면 여러분 끌림의 법칙이 나와 있습니다. 1번, 2번, 3번을 보시고 가장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탐색하고 나만의 매력을 발산하고 두 얼굴의 법칙을 사용해라 라고 나와 있으면서
그 밑에 표에 여러분이 이것을 생각하면서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이 생각하는 끌림의 의미와 법칙 생각해 보기, 그 네모 칸에다가 여러분 누구한테 보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끌림의 의미라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끌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 방식대로 한번 적어 보시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끌림의 법칙은 어떤 건지를 한번 쭉 적어 보시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자각하고 또 이거를 더 많이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1차 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